자, 4편 논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앞에서 우리가 화 앞에서 뭘 봤죠? 목을 봤죠. 목에는 뭐가 있죠? 간목과 을목을 봤습니다. 화는 뭐가 있죠? 병화와 정화를 보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토가 있겠죠. 토는 무토와 기토가 있고, 그 다음에 금은 경금과 신금이 있고요. 수는 임수와 개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화, 병화와 정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자, 먼저 총론적인 성격으로 화의 일반적인 이 성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의 성질은 가장 기본적인 뭐야? 뜨겁죠. 그 다음에 밝게 해주죠. 그 다음에 차가움을 없애주죠. 뭐 그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태양을 생각하시면 되고 용광로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화의 성질은 기본적으로 불꽃이 타오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보시면 염염, 불꽃 염자죠. 염염 진화, 불꽃이 타오르는 것. 그러니까 불이 막 타오르는 게 진화, 진짜 화이다. 진짜 불의 속성이고, 위진 또는 뭐 전. 자, 진화발진도 되고 매울전자도 되는데 위치가 남방을 진압한다. 또는 누르고 있다. 차지한다. 메운다. 그러니까 위치는 남방에 해당되고 그 말이죠. 우리가 자, 오, 묘, 유에서 자, 자는 뭐죠? 수죠. 감 북쪽이고 감계를 의하고 오는 뭐죠? 리께죠. 리께고 뭐다? 남쪽을 의하고 뭘 의미하죠? 화를 의미하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리께 남쪽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화는 없다. 불명질이 밝지 않는 이치는 없다. 그러니까 뭐죠? 화는 밝음이 있다는 거죠. 밝음이 있다. 밝지 않는 것은 없다. 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밝은 거죠. 그렇죠? 불이니까 어둠이 아니죠. 그래서 휘광불구. 근데 너무 빛나는 빛은 불구, 오래 가지를 못해요. 너무 빛난 것은. 그래서 완전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 뭐다? 복장, 감추어져, 엎드릴 복자에 감출장자죠. 엎드려서 감추어져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 감추어 두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뭐다? 불멸지상, 불멸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 뭐죠? 밝음이라는 것은 불멸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실은 멸할 수도 있다. 멸한 것이 뭐예요? 어두워진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기 복장이라는 말 때문에 연결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불의 속성은 활활 타오르는 속성이고 위치로는 남방에 있고,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밝지 않음이라는 것은 없다. 근데 너무 밝은 것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밝음을 오래가게 하기 위해서는 좀 땅속에 또는 지지에 감추어둘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불이라는 것은 불멸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불멸하는 게 아니고 멸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도 꺼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불이라는 것은 영원히 안 꺼지는 게 아니고 불도 화도 언젠가는 꺼질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 태양이 앞으로 몇 억 년요? 지금까지 45억 년인가 있었고 앞으로 60억 년, 80억 년 되면 태양도 식은다고 합니다. 불꽃이 그런 이야기 있죠. 그러니까 영원히 이렇게 계속 밝은 것은 없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드러내놓고 활활 타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어쨌든 이게 좀 말이 애매해요.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좀 갖고 와봤는데, 화를 총론하건대 불길이 있는 불이 진짜 불이고 그 위치는 남방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화가 불명할 이치가 없다. 그러니까 화가 밝지 않을 이치 없다. 화는 뭐다? 밝는 게 이치다. 그 말이고, 휴강, 빛나는 빛은 오래가지 못하니 오로지 납작 엎드려서 감추어져 소장됨을 요한다. 지지에 소장됨을 요한다. 이렇게 되면 밝지는 않으나 불멸하는 상이 된다. 이거 말이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활활 타오르는 것은 화의 참된 모습이고 자리로는 남방이고 화는 밝지 않는 법이 없다. 불빛이란 결코 오래가지 못하므로 모두 감추어 둬야 하는데 밝음이란 멸하지 않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즉 밝음도 멸할 일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오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감추어 둘 필요가 있다. 요 2번 해석이 좀 더 매끄러운 것 같아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화는 뭐다? 이 목으로서 채를 삼는다. 화는 목으로서 채를 삼는다. 이, 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A, 위, B 그러면 A로서 B를 삼는다. 그러니까 화는 뭐다? 목을 채로 삼고 그래서 무목즉 나무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화불장염 화가 오래 타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땔감을 계속 장작을 공급해줘야 불이 타는 거지 장작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없어버리면 불이 오래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화는 뭐가 있어야 된다? 계속 목에 생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화는 목이 계속해서 이 생해줘야 즉 땔감 나무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화는 계속해서 빛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런 의미가 되겠죠. 만약에 뭐 저기 태양 같으면 계속 폭발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수소폭발이 일어나나요? 그런 것처럼 어떤 불이 빛나기 위해서는 계속 뭔가 공급해 주는 게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오행상 목과 토금수에서는 화가 계속 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목이 있어야 되겠죠. 목생화가 계속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목이 없으면 불이 계속해서 탈 수가 없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화는 이수위용. 자, 화가 쓸모있게 하는 것은 뭐냐면 수라는 거죠. 화가 수로서 쓸모있게 쓸모있게 삼는 것을 삼아야 된다. 쓸모로 삼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불을 계속 떼줘야만 불을 계속 뜨겁게 해줄 수 있거나 불을 밝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계속 나무로서 계속 공급을 목생화를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불이 정말 쓰임 있게 만드는 것은 뭐 해야 된다?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수가 있어서 이 화를 쓸모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 말이죠. 만약에 무수즉 수가 없어버리면 어떻게냐? 화태혹열 이게 심할 혹자죠. 그러니까 수가 없어버리면 불이 어떻게 해요? 너무 뜨거워요. 그러면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고 토도 다 토도 태워버릴 수 있죠. 바싹 식물이 못 살아서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화의 기운에 의해서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다 불도 태워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의 이 너무 지나침을 극제할 수 있는 것보다 수다 말이죠. 그래서 이 화는 목을 채로 삼고 수를 용으로 삼는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화다 즉 화가 많게 되면 부실 실하지가 않다 그 말이죠. 실하지가 않고 즉 결실이 없게 되고 화열 즉 화가 맹렬한 즉보다 상물 세상의 만물을 다 상하게 해버린다 그 말이죠. 만물을 손상시킨다 그 말입니다. 목능 장화. 자, 나무는 능할 수 있어요. 화를 감출 수 있어요. 화를 감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뭐 땅속에 토에 감추는 게 아니고 나무가 이걸 감출 수 있다. 인묘는 뭐죠? 나무 방향이죠. 목이고 동쪽입니다. 이쪽 인묘 방위에 이르러서는 이 목생화죠. 목생화가 되는 거죠. 화를 생해주고 불리어서는 뭐요? 금이죠. 서쪽은 금입니다. 금쪽은 뭐죠? 금은 불리하다. 즉 화가 있는데 밑에 금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화의 나무를 목이 극에서 없애버리고 물론 이제 간목을 금이 도끼로 쳐서 벽갑을 해서 장작을 만들 수 있겠지만 이 금은 뭐죠? 밑에 자갈만 있으면 화가 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죽죠. 그래서 불리어서 이 화는 서쪽에 이르러서는 뭐다? 불리하고 이롭지 않고 신유. 자, 신유는 뭐죠? 서쪽이죠. 신유를 만나게 되면 이 필사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이 화는 생거리위. 이가 뭐요? 아까 남방에서 자, 오에서 자는 뭐다? 감괴. 자, 이거는 뭐죠? 리괴. 그래서 이 화는 리괴, 남방의 위치에서 머무르고 그러게 되면 목은 뭐냐면 결단력이 있어요. 과단성이 있게 되고 유위, 행함이 있게 되죠. 그래서 과단성이 있게 되고 감군 뭐죠? 이 이제 북쪽이죠. 자, 화가 북쪽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수극화에 의해서 불이 꺼져 버리겠죠. 그렇죠? 그러게 되면 뭐다? 겨우 삼가하다 그 말이죠. 삼가하고 두려워해요. 술에 예절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 삼가 두려워하고 삼가 두려워하고 수에 예를 지킨다. 근데 우리가 오행상 화는 뭐였죠? 예절이었죠.
예절 화가. 목이 뭐였어요? 인이었죠. 목은 인이었고 화는 예절이고 금은 을이고 수는 뭐였죠? 을이었고 그 다음에 수는 지였죠. 지혜. 그래서 화는 예절을 의미하는 거였죠. 인의 예지신 인, 의, 예, 지, 신. 토가 신이에요. 목화, 토. 그래서 인의 예지신. 그래서 이 화는 예를 의미한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목화는 뭐죠? 목은 인, 화는 예, 목과 토는 신이죠. 믿음. 그 다음에 금은 을이. 그 다음에 수는 지혜. 그렇죠? 그래서 인의 예지신 이건데 어쨌든 화는 예에 속하는 거죠. 근데 감궁은 뭐죠? 북쪽의 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수가 많으면 어떻게요? 화가 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면서도 예를 지킨다. 이제 수를 의식한다. 그 정도 보면 되겠죠. 자, 이거를 풀어놓은 설하고 평지를 보겠습니다. 총론 화성. 자, 화의 성질에 대해서 총괄로 논해 보면 뭐냐면 화지진성. 화의 진짜 성질은 뭐예요? 진짜 성질은 이게 자꾸 켜지네요. 이게 위열여광이라. 뭐다? 열과 뭐다? 빛이라는 거죠. 자, 요거는 빛이고 요거는 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화도 두 종류가 있죠. 빛 에너지가 있고 열 에너지가 있는데 주로 빛 에너지는 뭐라고 했죠? 병화가 빛 에너지라고 했죠. 열은 뭐라고 했죠? 정화라고 했죠. 그래서 용광로는 정화에 해당되죠. 그래서 빛과 열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화의 진짜 성질은 뭐다? 열과 빛이 있다 그 말이죠. 이 목이 주체. 자, 목을 뭘로 삼는다? 주체로 삼고 그런즉 화유소 불이. 불여죠. 불여. 중국말로 하면은 풀인데 이게 덧붙이다. 그러니까 화가 목의 근처에 가면 그 말이에요. 목의 근처에 있으면 또는 목을 수반하고 있으면, 그렇죠? 목을 수반하고 있으면 또는 목에 바짝 붙어 있으면 기현기광 빛이 어떻게 해요? 광희지덕. 광희 그 빛이 빛나는 덕이 있게 된다. 왜냐하면 목이 목생화로 불꽃을 더 살려주니까 당연히 그 반짝반짝 빛이 더 빛나겠죠. 그래서 현기광휘지덕. 광이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덕이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죠. 이 수의 대상. 자, 수는 뭐냐면 대상이다. 수와 화는 서로 대척점이 있는 거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는 뭐다? 화의 대상이 된다. 상대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런즉 화유 증발. 화가 있게 되면 어떻게 다? 수가 어떻게 해요? 증발돼 버리죠. 증발. 화의 열기에서 수증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현 그리고 드러내죠. 그 염열지형 그 화의 뜨겁고 그 맹렬함의 그러한 쓰임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 수가 화가 있으면 잘 섞이면은 서로 이게 수화기제라고 하죠. 그래서 잘 되는데 어쨌든 수가 있어야 화의 그 맹렬함을 풀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와 화는 서로 대척점에 있으면서 서로 대상이 돼서 서로 상대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병화 분리 임수. 자, 병화는 임수와 분리 떨어질 수가 없다. 여기서는 미끼가 아니죠. 자, 이거는 이별할 이자죠. 여기서는 동사니까. 그래서 병화는 임수와 이별할 수 없다 또는 떨어질 수 없다 그 말이죠. 정화 분리 간목. 정화는 간목과 떨어질 수 없다. 기고 그 고는 가장사야라. 그래서 그러므로 가장사 길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길게 생각해 봐야 된다. 자, 병화는 임수와 떨어질 수가 없고 정화는 간목과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치에 대해서 그 까닭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 길게 생각해야 된다. 정화와 간목은 잘 매치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자, 정화는 우리가 만든 불꽃이고, 자, 병화는 태양이기 때문에 장작이 필요 없겠죠. 근데 정화는 우리가 말하는 불이 일반적으로 사람이 만든 불이기 때문에 뭐예요? 목이 있어야 되겠죠. 장작이 있어야 되겠죠.
불꽃을 태워주는 우리가 그 풀무지라고 그러나요? 우리 옛날 대장간에 보면 나무를 떼가지고 그 불을 일으켜서 대장간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정화는 사람이 만든 그러한 어떤 인위적인 불이기 때문에 간목이 있어야 되고 병화는 그런 게 없고 병화는 뭐요? 하늘에 높이 떠 있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 있죠.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것보다 임수겠죠. 개수는 뭐죠? 가려버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병화는 임수가 있어야 되고 개수는 이 병화를 가린다. 병화는 개수는 뭐라고 했죠? 공중에 떠 있는 습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구름 안개 이런 거에 대해서 병화가 다 가려져 버리죠. 임수가 있어야 반짝반짝 빛나죠. 호숫가에 물이 반짝반짝 햇빛 받아서 빛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서로 그러한 대척 관계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정화는 이 간목에 의해서 계속 이 공급을 받아야 불이 빛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장사 길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건데 어쨌든 생각해 보면 이렇게 추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화성 염상, 화의 성질은 염상, 불꽃이 막 타오르고 위로 타올라가는 거죠. 행어 동남, 동쪽과 남쪽으로 운행한다 그 말이죠. 원래는 남쪽으로 가는 거죠. 동은 뭐요? 목이잖아요. 그런즉 유흔는 흔이죠. 이게 이제 기쁠 흔자예요. 흔자인데 기쁠 흔자인데 중국말로 신신해서 기뻐하는 모양이래요. 그래서 향영지상 뭐죠? 영화로움을 향하여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직역하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 동남쪽으로 흘러가면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 말이죠. 일단은 화는 어디로 가야 된다? 화는 운이 동남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죠. 동남. 그래서 동은 뭐죠? 목에 의해서 목성화가 되고 화는 남쪽은 화니까 화에 의해서 같은 기운이 맞짱뜰 수 있죠. 근데 반대로 동남이 아니라 뭐다? 서쪽과 북쪽으로 가는 것보다 서쪽과 북쪽으로 가면 안 좋겠죠. 서쪽은 뭐다? 금이고 북쪽은 수죠. 그래서 금수 방향으로 가는 것은 화한테는 안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목화는 이 화는 동남 방향, 목화 방향에서는 의기양양하지만 이 금수, 이 서북 방향에서는 굉장히 위축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행어서북, 화가 서쪽과 북쪽으로 가게 되면 화지성, 화의 성질에 거슬린다 그 말이죠. 화의 성질에 거스리게 되느니 점차죠. 점차로 멸하고 끊어진다 그 말이죠. 이해하시죠? 자, 그러므로 병정지용, 병화와 정화의 지용 그 쓰임은 부동 비록 부동 같지 않지만 이 기성즉동 그 화의 성질은 뭐다? 기본적으로 같다. 화로서의 기본적인 성질은 병화나 정화나 기본적으로 같지만 기본적으로 쓰임은 다르죠. 같은 화라기도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사주명리학과에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병화는 빛 에너지로 보면 되고 정화는 열 에너지로 보면 된다. 그래서 병화는 자연적인 태양의 빛이라고 보면 되지만 이 정화는 사람의 인위적인 빛. 그래서 인위적인 빛이니까 뭐예요? 전기불, 촛불, 용광로 다 이게 뭐다? 정화다. 물론 우주에서 보면 병화는 태양이고 정화는 별빛일 수도 있고 달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화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병화는 하늘의 태양이기 때문에 빛 에너지고 자연적인 그러한 화라면 이 정화는 열 에너지고 그 다음에 인위적이다. 사람이 만든 어떤 인위적인 그러한 불로 보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생거리위. 자, 생거. 그 화가 리위는 뭐냐면 여기서는 남쪽이겠죠. 아까 여기서는 이제 이별하다가 아니라 남쪽 리께 방향의 남쪽에 위치하면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 성질이 뭐냐면 어떻게 과단성이 있고 이제 뭐요? 화가 목화 방향이니까 동남 방향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제 기운을 만나는 거죠. 목생화를 받거나 자기 비견급제가 있기 때문에 의기양양해서 뭐예요? 과단성이 있고 금수로 방향하면 어떻게 화가 꺼질 수도 있고 멸절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끊어질 수도 있고 멸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화가 과단성이 없어지겠죠. 조심스러운다고 그랬잖아. 아까 뭐라 했어요? 근의 수해라고 그랬죠. 북쪽으로 가면 근신하고 두려워하고 수래 예절을 지킨다. 그 말 나왔었죠. 그래서 과단성하고는 멀어져요.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목화 방향에서는 굉장히 자기가 득세하고 기운을 얻기 때문에 굉장히 의기양양하고 과단성도 있지만 이 금수 방향, 이 수북 그러니까
금수 방향, 이 서쪽과 북쪽으로 하게 되면 수가 언제 이게 꺼질지 모르고 수에 의해서 언제든지 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금에 의해서 밑에 이 절지가 돼버리니까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 릿괴 방향에 있으면 성질이 굉장히 과단성 있고 향상유의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게 있다. 생거 감궁, 감궁은 이제 북쪽이죠. 북쪽에 머무르게 되면 소신. 자, 소심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소심한데 이제 중국말로 샤오신 하면은 뭐 주의하다 그 말이죠. 소심하게 되고, 우리가 그냥 소심하다는 게 맞을 거예요. 굉장히 소심하게 돼. 아까 뭐랬어요? 근이라고 그랬죠. 근에 근신하고 두려워하고. 근데 여기 나오죠. 근신. 소심하고 근신하게 된다. 그렇죠? 소심하고 근신하게 되고, 구수예법. 예법에 구차하게 뭐죠? 고집을 피우는 거죠. 수예법. 그 예법을 지키는 것에 고집을 부리고, 차유어 화지성정. 이것은 화의 일반적으로 성정, 그 화의 기본적인 성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렇죠? 성정에서 오는 것이다. 시 봐라 기 생월지위. 자, 생월이니까 이거는 생월지위는 이거 뭐 될 것 같아요. 자, 병화나 정화가 있는데, 자, 우리가 원령을 보겠죠. 그래서 인묘진, 인묘라든가 사오. 자, 인이라든가 묘, 사오는 어떻게 해요? 목과 화기 때문에 뭐다? 병화 정화가 좋죠. 뿌리가 되고 힘이 되니까. 근데 병화가 정화가 있는데 얘가 신유. 그 다음에 신유술 해자. 자, 금수 방향에서 뭐 돼요? 여기는 멸절이 된다고 그랬죠. 여기는 과단성 있고 좋다고 그랬죠. 여기는 힘이 있어요. 여기는 힘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시기생월지위, 요거는 원령을 보아라는 뜻 같아요. 월의 지위를 보아라. 그 생월, 태어난 달의 지위를 보아라 그 말이죠. 이 발현지용, 그 발현되는 용 쓰임이 유부동야라 같지는 않다. 다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월, 태어난 월이 어떤 월이 태어났냐, 쉽게 이야기해서 봄과 여름에 태어났느냐, 가을과 겨울에 태어났느냐, 이렇게 그 쓰임은 다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화를 논할 때, 자, 화를 논할 때 기본적으로 병화와 정화가 있다. 그런데 둘 다 기본적인 성질에 약간의 차이는 있다. 병화는 예컨대 빛 에너지로 보고 정화는 열 에너지로 보면 되겠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성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는 기본적으로 공동의 성질은 다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차이는 있지만 그 기본적인 공동점은 같다. 그래서 공동점이라는 게 뭐냐면, 자, 화가 이 목이나 화의 계절에 태어나면 보다 과단성이 있고 힘이 있고 뭔가 쓰임이 있겠죠. 그런데 금수에 태어나면 보다 이거는 멸절이라고 하죠. 멸하여지고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기운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뿌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제 원령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자, 우리가 화가 여기에 이 화가 있는데 월지가 뭐냐. 그래서 이 목화에 뭐죠? 인묘진, 사오미, 이 계절에 태어나면 과단성 있고 제철에 태어나기 때문에 힘이 있지만, 신유술, 해자축, 이 금과 수의 계절에 태어나면 화가 병화가 됐든 정화가 됐든 기본적으로 약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과단성 있고 좋지만, 이 금수에 태어나면 어디다 수가 눈치 봐야 돼요. 그래서 수국화를 당하거나 그 다음에 금에 의해서 이 별로 힘을 못 받기 때문에 이때는 뭐다? 조심조심. 그래서 굉장히 소심하고 근신하게 되고, 앞에서는 근외 수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한다 그 말이죠. 확인하지만 이 수에 의해서 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조심 소심하게 되고 근신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예법에 대해 굉장히 지키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뭐냐? 감궁이니까 수의 방향이죠. 그리고 릿괴, 이 남쪽에 있으면 굉장히 과단성이 있고 뭐가 있다? 과단성이 있고 이 향상됨이 있다. 위로 올라가는 그런 성질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에 관한 기본적인 성질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